안녕하세요. 바이블룸의 김지훈입니다. 우리 이번에 챕터 6 형용사와 대명사에 대해서 함께 보여보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단어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켄에서 형용사로 늙은 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하다시에서 새로운 이라는 뜻이고요. 다음에 하작 강한, 하이 살아있는, 야샤르 옳은, 메아트 작은 적은 이렇게 문맥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즈 강, 그다음에 카도시에서 거룩한, 카톤 작은, 카로브 가까운, 그다음에 카셰에서 어려운, 완고한, 라호크에서 먼, 가돌에서 위대한, 큰, 보통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라아, 토브, 좋은, 그다음에 나중에 대명사, 지시대명사에서 대명사에서 배울 아셰르, 관계대명사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서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형용사와 대명사는 비슷한 문법 형태를 가집니다. 수식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 독립적 용법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형용사에서 나타나는데 수식적 용법은 이게 말 그대로 수식해서 꾸며주는 거 말하고, 서술적 용법은 영어로 치면 보어 같은 느낌이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C에서 주어가 C다, 보어다 이런 식으로 쓰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적 용법은 형용사가 그대로 사용되는 하나가 명사처럼 사용되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대명사, 특히 지시사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용법을 함께 취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수식적 용법과 서술적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같이 배우면 세 가지 용법을 한 번에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의 어미 변화와 같습니다. 임, 아, 오트, 우리 절대형 변화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수식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은 성과 수는 에서 성수는 필수적으로 일치해야 하는데,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한정성이다. 이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동사가 없는 명사절 혹은 무동사절이 된다.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대명사는 인치대명사, 지시사,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의문사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첫 번째 형용사 함께 보겠습니다. 형용사의 어미 변화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사의 절대형 변화와 같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 어미 변화를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네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토브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토브, 토빔, 토바, 토트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가 이해가 됐으면 우리 이제 바로 용법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형용사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수식적 용법은 말 그대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여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성수가 일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정성이 일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정성이란 무엇인가? 어떤 명사가 지시하는 대상과 하자와 청자 모두에게 식별 가능하게 특정되어 있는가 아닌가. 이 말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어떠한 특정한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콜라라고 하면 고유명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코카콜라 하면은 고유명사가 되죠. 왜냐면 코카콜라라는 회사가 이제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처럼 정관사를 가지고 있다. 한정성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면 연필로 했고요. 그 연필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연필 중에 그 연필인 거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고유명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딱 한 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유명사를 가질 수 있고, 저라는 김지우는 저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밖에 고유명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명전미사,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한정성이 있어서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프린트 해볼까요?
프린트가 있는데 이 프린트를 이 프린트라고 해봅시다. 이 나가 대명 전미사라고 해서 나중에 나타나는 대명사를 축소해서 뒤에 꼬리처럼 붙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이제 한정성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대명 전미사는 저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다음 시간에 배워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한정성이 일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관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런 것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씨 토브 하면은 사람이죠. 남자, 단수, 한정성은 일단 모르는 건데 이제 한정성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브, 좋은 이죠. 남성이고요. 단수죠. 이미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한정성도 정관사가 없으니까 한정성도 없습니다. 일치하죠. 이 두 개가 성수격이 일치합니다. 그러면 성수한이 일치하니까 이거는 수식적 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산이 되는 거고요. 다음 거 볼까요? 하이시 하토브가 되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보면 그 사람, 색깔 다르게 볼까요? 그 사람, 그 좋은이 됩니다. 여기서 하가 있으니까 먼저 앞에 있는 하이시 볼까요? 성수격, 성이 남성, 단수, 한정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남성, 단수, 정관사가 있으니까 한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개 똑같잖아요. 그럼 이건 수식적 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번역을 하면 좋은 사람, 이렇게 번역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다음을 볼까요? 야드 토바. 야드는 이제 여성형이죠. 손이고, 여성, 단수, 한정성 없습니다. 토바, 좋은인데 여성 어미가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여성 단수 어미가 붙고 있고 한정성도 없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일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자체적으로 여성 명사 같은 경우를 이제 여성 어미랑 붙여진다. 그런 것도 또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야다임 하토보트가 되겠죠. 자, 먼저 정관사가 이렇게 있는 거 보입니다. 아마 여기도 중목점, 이중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못 적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딤이 뭐예요? 여기 보면 쌍수어미가 이렇게 아임이 보이죠? 쌍수어미가. 그래서 두 손인데 그 두 손 이렇게 해서 성이 어떻게 되냐? 성은 여성이죠. 여성, 단수, 여성 복수, 쌍수죠. 쌍수, 한정성 있다. 왜 아임이면은 남성 아닌가요? 우리 명사 했을 때 배웠는데 손이나 신체 같은 경우에서는 여성 명사들이 대부분인데 남성 쌍수를 붙인다고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트는 은인데 보트죠. 그 다음에 여성, 한정성 있습니다.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은 복수와 쌍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성수한이 안 맞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형용사는 쌍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수로 대체해요. 그래서 요거는 성수한이 일치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그 두 손, 들도 되죠. 번역하게 됩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서술적 용법이에요. 서술적 용법은 형용사가 명사를 서술적으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술적 용법이라는데 이때는 명사의 성과 수만 일치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한정성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명사는 형용사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하이시 토브가 돼 있죠. 자, 하이시는 그 사람, 토블은 좋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번역하면 파싱을 해볼까요? 남성, 단수, 한정성 있다. 토브는 뭐예요?
남성, 단수, 한정성. 이렇게 보면 한정성이 불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성수만 일치하죠. 그러면 이거는 그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거꾸로 된 거 보이시죠? 토브 하이시. 서술적 용법은 형용사의 위치가 명사 앞에 올 수도 있고 명사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건 이제 문맥에 따라서 번역하면 된다는 거고, 이거는 뭐 똑같은 거니까 파싱은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하이샤 이렇게인데, 하이샤 토바 되죠. 하이샤는 뭐예요? 그 여자. 성수원이 뭐예요? 여성, 단수, 한정성 있다. 토바는 뭐예요? 조운인데 이제 파싱하면 여성, 단수, 한정성 없다. 그러면 서술적 용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여자는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똑같은 거예요. 토바가 먼저 오고 하이샤가 뒤에 온다. 그래서 번역은 똑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단어 한번 볼까요? 하아나심 토빔이죠. 하아나심은 뭐예요? 이 시에 정관사가 일단 있는 거 볼 수 있죠. 여기는 없죠. 뒤에는 없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하아나심은 이 시에 남성 복수 있고 한정성이 있습니다. 토빔은 뭐예요? 토브고요. 남성 복수 한정성 없다. 그래서 한정성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서술적 용법이다. 그래서 사람들, 남자들도 되겠죠. 사람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순서와 상관없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심, 그다음에 토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심은 뭐예요? 이샤죠. 이샤의 여성 복수 한정성 있죠. 임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돼요? 이거는 남장 여자. 우리 기억나죠? 명사 할 때 남자 여성형인데 남성 전미를 붙이는 명사들이 몇 개 있다고 했었죠. 그다음에 토보트 한번 보겠습니다. 토보트 같은 경우에도 토브인데 여성 복수 한정성.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 그 여자들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고요. 이것도 뭐 똑같습니다. 순서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적어도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적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시토브 같은 경우, 우리 아까 여기 했었죠. 이시토브, 뭐 여기 노란 색깔 표시로 된 이시토브 같은 경우에는 수식적 용법으로도 좋은 남자가 되지만 서술적 용법으로도 남자는 좋다. 둘 다 가능하다는, 왜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맥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거 수식적 용법인데, 이건 서술적 용법으로 해석해야지 문맥이 더 맞겠는데 하는 것을 보고 정확하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독립적 용법이 나타납니다. 독립적 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명사를 수식하거나 서술적 용법도 사용되지 않고 명사가 독립적으로 하나가 있다면 그 독립적 용법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토브 하면은 선한 사람이 되고요. 라 하면은 악한 사람이 된다. 뭐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문장에 따라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형용사 용법에서 가장 헷갈리는 것은 복수형일 때가 헷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여장 남자, 남장 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심, 아까 우리가 했던 거 나심 토보트 이것도 있고, 에벤이 이제 돌이잖아요. 에벤이 돌인데 이거 여성 아브구나. 죄송해요. 아브는 아버지. 남성인데 여성 정미 어미를 붙인 거죠. 오트. 여성 복수 어미. 이거를 보면은 뒤에 보면 또 임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남성이잖아요. 아버지니까. 이런 헷갈리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잘 구분하셔서 보시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형용사의 비교급과 최상급이 있는데, 형용사에서 비교급은 전치사 민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에다가 민을 붙여주시면 끝이. 그 다음에 최상급 같은 경우에도 미콜이죠. 그래서 민은 보다라는 뜻도 되는데, 최상급은 모든 것보다라는 뜻을 이제 미콜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그대로 하다 보면 이게 비교급이고 이게 최상급이구나, 이런 거 이제 자연스럽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토브 좋습니다. 뭐가요? 당신의 생명 하세데카, 이거는 이제 당신의 인자가 뭐가요? 매가 민이죠. 민이니까 무엇보다요. 하임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당신의 인자가 생명보다 좋습니다. 우리 시편 구절이죠.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는 그 구절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예제 한번 볼까요? 아룸 지혜롭다. 이제 여기서 아마 창세기일 건데 간교하다라고 번역했죠. 아룸은 근데 원래 간교하다보다는 지혜롭다라는 것 좀 더 번역이 맞습니다. 미콜 모든 것보다, 하야트 이렇게 하면은 생물, 짐승 이렇게 되는데 들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의 모든 생물들보다 지혜롭다. 뱀, 아마 이게 앞인가 뒤인가 뱀이 있을 거예요. 낫이 이렇게 된다. 기억하시면 좋겠고, 요거는 연경이 아니라 대명사죠. 명사 이렇게 됩니다. 대명사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대명사는 명사나 대명사절 대신에 사용하는 단어이다. 주로 수로에 사용되며 수로 앞뒤에도 올 수 있다. 크게 인칭 대명사, 지시사, 관계대명사, 의문사로 나뉘어지며 대명사, 전미사가 추가로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칭 대명사 중요하죠. 그 영어에서 우리 초등학교 때 항상 하던 게 I, my, me, you, I, my, me, my, you, your, you, use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렇게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거의 대부분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다음 주에 배울 이제 그 대명 전미사에서 거의 끝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1인칭 먼저 단수를 보고 그 다음에 복수를 한번 볼게요. 아니 이렇게 보면 아노키,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이거는 근데 여기서 순장모음이 된다. 장모음에도 순장모음 돼서 그런 거지. 아니 혹은 아노키. 근데 1인칭 대명사라서 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타 해서 2인칭 남성 단수를 말하고요. 아트에서 2인칭 여성 이렇게 됩니다. 후에서 3인칭 남성가 되고요. 이것도 똑같이 히죠. 두 개 다 히로 있는데 3인칭 여성에서 그녀, 그 다음에 여기는 너, 이거는 이게 구분이 안 되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 깔린 거 모세오경에서만 나타나는 인칭 대명사고, 대부분은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히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복수 한번 볼까요? 읽어보면 에서 우리 1인칭 복수가 되고요. 아템에서 너희 남 2인칭 남성 복수죠. 이 남, 그래서 아트나 아텐 이렇게 해서 이게 가로죠. 가로고 이렇게 해서 2인칭 여성 복수 이렇게 되고요. 햄, 이거 확대해서 그런데 햄 이렇게 된 겁니다. 햄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해서 그들 3인칭 남성 헨 이렇게 해서 3인칭 여성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요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아노케 아타 아트 후히 아나큰 아템 아텐 저는 요걸로 외워요. 아텐 햄헨 이렇게 해서 꼭 외우셔야 합니다. 그다음 요거는 또 연습 문제 풀면서 점점 익히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지시사 보겠습니다. 지시사는 이것 저것이죠. 자 먼저 이것이죠. 이것 저것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 색깔을 구분해 볼까요? 예, 구분해 보겠습니다. 남성 단수 이것이 째입니다. 째 이것은 이것 남성이고요. 조트는 이것 여성입니다. 그다음에 후 이거는 저것의 남성형이고요. 그다음에 히 하면 저것의 여성형입니다. 엘레 이건 특이하게 복수의 또 그래서 이것들 남성형이랑 여성형이랑 똑같은 햄마 걔네는 저것들 그다음에 요것도 저것들이죠. 이건 여성형이고 자 그래서 요것도 같이 외웠으면 좋겠는데 외우 좋겠는 게 아니라 무조건 외워야 되죠. 근데 여기 보면은 요렇게랑 요렇게 같은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3인칭만 외우면 지시사 복수 원칭은 금방 외우실 겁니다. 그래서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시사는 대명사의 기능도 하지만 형용사의 기능도 한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시사는 지시 대명사로 사용될 경우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과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째가 뭐였어요? 남성 단수 원칭에서 이것이죠. 근칭. 그 다음에 하이씨 하면은 그 남자, 이 사람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되죠. 이가 그 사람이다. 그 다음에 조트 하이샤 하면은 여성 단수고요. 하이샤는 그 여자. 성수격이 일치하죠. 여성 단수. 그래서 그 여자 이렇게 되고 엘레 아나심 뭐예요? 이씨의 복수형이죠. 불규칙 변화. 그래서 남성 복수가 되고 한정성은 있고 이거는 이제 엘레는 이들이 그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후가 뭐예요? 후는 남성 단수 원칭이죠. 그래서 저가 하이씨 남성 단수죠. 그래서 한정성은 있지만 저가 그 사람이다. 이건 깨졌는데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햄마 하아나심 하토빔 햄마 이렇게 되죠. 자 이게 형용사 용법과 이 지시 대명사와 같이 섞인 거죠. 하아나심 뭐예요? 그 사람들이란 뜻이고 한 남성 복수 한정성이 있습니다. 하토빔 조은인데 남성 복수죠. 임이니까 복수 한정성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 두 개는 수식적 용법으로 형용사의 수식적 용법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사인 거죠. 햄마는 뭐예요? 햄마는 이제 남성 복수 원칭. 그래서 저것들이죠. 그 저들은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가 되는 거죠. 뭐 저들은 아니면 저것들은 좀 하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시 형용사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지시 형용사는 히브리어 지시사가 형용사로 사용될 때 형용사의 수식적 용법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식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수식하는 명사 뒤에 위치하고 수식하는 명사의 성가수와 간사도 일치한다. 그러니까 원래 지시사에서가
관사까지 들어간다? 그럼 이제 지시형용사일 가능성이 많이 높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를 보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하이씨 하면은 그 사람, 남성 단수, 한정성 있습니다. 하째 하면 뭐예요? 이것인데 남성 단수 한정성 있죠. 그럼 요거 뭐예요? 이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이게 끝이에요. 이 사람, 여기 끝입니다. 하이씨 하후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 그 사람, 남성 단수 한정성 있습니다. 하후는 뭐예요? 저것, 원칭이죠. 그래서 남성 단수고요. 한정성이 있습니다. 정관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 색깔 바꿀까요? 저 사람, 이렇게 요게 끝이에요. 수식적 용법. 지시 형용사는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하이샤 하초트도 똑같은 거죠. 하이샤는 뭐예요? 그 여자. 그래서 여성 단수 한정성이 있습니다. 하초트 뭐예요? 저 이것이고 여성 단수 한정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여자 되겠죠. 자, 하아나심 하엘레가 되는, 하아나심 하면은 그 사람들이고요. 남자들도 되겠죠. 근데 남성형이니까 남성 한정성이 있습니다. 하엘레는 뭐예요? 이것들인데 이건 여성형도 되고 남성형도 되는 공성을 가지게 됩니다. 공성, 복수, 한정성 있습니다. 뭐 요거를 이미 너무 확정되어 있다, 남성이라 확정되어 있으면 남성으로 적어도 되지 않느냐? 네, 됩니다. 언제든지. 근데 저는 기초 문법이니까 공성이라고 먼저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들 사람들은 안 되겠죠. 한글 특성상 이 사람들로 번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시사까지 끝나봤고요. 자, 관계대명사 한번 보겠습니다. 3번에 영어의 관계대명사는 that, which, when, who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히브리어 아셰르가 이 영어의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관계대명사는 관사에 따라 변하지 않고 종종 마켓과 함께 사용된다 하는데, 자 한번 볼게요. 하째가 되죠. 하째는 하엣지죠. 하엣지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하는 정관사, 그 엣지는 나무예요. 나무. 그다음 아셰르는 이제 관계대명사, 우리가 방금 봤으니까. 베토크, 우리 전지사에 봤었죠. 중앙, 가운데 있고요. 하가는 뭐냐면 하가 나누고 그 가는 동산이에요. 동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그 동산대 인 나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that, which, when, who 이런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영어에서 사용하는 그 모든 것을 싸잡아서 아셰르 하나로 퉁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셰르를 좋은 점이 또 있죠. 이거 보자마자 관계대명사나 이렇게 단어를 여러 개 안 외울 수 있는 좋은 점도 있는데, 구문론, 이제 번역 같은 게 들어가면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도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초급 과정에서는 오히려 이런 외우는 게 작은 게 제일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아담, 그 사람. 이제 아담도 사람이 고유명사의 아담도 있지만 인류를 나타내는 사람도 되죠. 그 다음에 아셰르, 그 다음에 바라티, 요거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바라는 창조하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바라가 창조하다가 이 바라입니다. 이 동사인데 t는 이게 1인칭 공성 단수해서 내가 창조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창조 이런 뜻인데, 이것을 아셰르가 먹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관계대명사로 표현. 그러면 뜻이 어떻게 되냐? 내가 창조한 그 사람, 이렇게 됩니다. 아마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창조하신 사람을 쓸어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발췌한 것 같습니다. 제가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끝이에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구문론적으로 어떻게 번역을 할 건지 잘 선택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의문대명사입니다. 히브리어는 물음표가 없습니다. 물음표가 당연히 고대에는 물음표가 없죠. 그래서 의문 불변하사 하를 사용한다. 그래서 해에다가 하테파타흐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의문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른 의문사는 대표적으로 누구, 그 다음에 무엇을 있다 할 수 있는데 미 같은 경우는 쉬워요. 그냥 미하고 그냥 뒤에 있는 단어를 붙이면 됩니다. 누구, 이 미는 누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 아타는 뭐였어요? 인칭 남성 단수의 인칭 대명사였죠. 그가 누구냐 이렇게 되겠고요. 미하나심 하엘레 이렇게 되는 거 뭐냐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되는 거죠. 누구. 항상 미가 있고 마가 있으면 자동스럽게 물음표를 찝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는 이중점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점이 하나 더 있는 거 보이시죠? 이중점이 있기 때문에 정관사의 법칙과 비슷하다. 정관사가 뭐였어요? 뒤에 있는 후음이 따라오면은 모음 보상 법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자음 앞에는 그냥 마 다음에 오는 중복점을 그대로 붙이면 됩니다. 예를 들면서 마 쪼트 이것이 무엇이냐, 마 셴벤에서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후음 문자가 오면 이제 알렙, 해, 레시가 오면은 마로 된다. 이건 모음 보상 현상으로 간다는 거죠. 원래는 여기에 모음 이렇게 찍혀야 됩니다. 이중점이. 그래서 마, 하, 따바르, 하째 이래서 여기 있어야 되는데 후음이니까 이중점을 못 찍네. 그래서 원래는 여기는 마 파타흐였었는데 모음 보상해줘야지 해서 카메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하 따바르 하째 하면은 이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하 아나심 하엘레에서 똑같죠. 이 사들이 무엇이냐, 누구냐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무엇이냐 일단은 우리가 기초 문법이니까 가져가겠습니다. 마가 무엇이다. 그 다음에 후음 문자 헤트나 아인 앞에 오면은 파타가 세골로 바뀐다. 그래서 메로 불러야 되는 거죠. 메, 아베, 데카. 이거는 당신의 종이라는 뜻인데 원래 여기 이중점이 찍혀야 되는데 이중점이 안 되고 모음 보상해 줬는데 아인이네요. 아인이니까 에로 모음을 바꾼다. 네.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사용하는 의문 대명사는 where 같은 거는 아에, 그 다음에 에포, 그 다음에 from where 어디로부터가 뜻이겠죠. 메아인 이거고 라마 하면은 why 하면은 라마, 그 다음에 마두아 됩니다. 라마 같은 경우가 라마 예수님께서 라마 엘리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라마가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how 하면은 어떻게 하면 에크 아니면 에카라는 단어가 이렇게 됩니다. 요것도 요 단어도 또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요거도 좀 자주 나오고 요거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들도 제가 동그라미 안 친 것들도 다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형용사와 지시사는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결국 어쩔 수가 없어요. 단어를 많이 알아야지 번역이 가능한 거고 지시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위에서 봤었던 표들을 다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초급 과정이다 보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암기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계속 하면서 습득해 가시고 연습 문제 풀면서 이 왔다 갔다 하시면 보고 빼고 이렇게 하면서 터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9월 22일 주간에는 제가 목사고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쉬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9월 29일 날
저희가 원래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명 전미사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0월 달부터는 동사를 나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명사, 뭐 대명사, 전치사, 요로 히브리어는 여기까지가 조금 초급 과정에서 어렵지. 뒤에 동사 부분은 외울 것도 그닥 많지도 않고 진도가 쭉쭉 아마 나갈 겁니다. 오히려 진도가 너무 빠르다고 좀 늦게 해달라고 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훅훅 지나가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제가 한 주를 또 안 했잖아요. 안 하잖아요. 22일 주간은. 그래서 우리가 1강부터 그다음에 오늘 한 6강까지 쭉 한번 살펴보시면서 다시 복귀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9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